여러분, 17억 3천만 원짜리 근린주택 건물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거기에 또 떨어지고 지금 5억 9천입니다. 완전 멘붕이 나간 금액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싸다가 아니라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생각부터 드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을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말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돈 되는 물건의 권리와 속사정을 말끔하게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실 준비되셨죠? 아참, 한 말씀만 더.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전세 보증금만 해도 최저 금액이 훨씬 넘는다는 거 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3,237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949-15번지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근린주택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267.32, 약 80.9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480.992, 약 145.5평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7억 3,14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차를 거듭하면서 현재 4차 최저가는 5억 9,388만 원, 감정가 대비 34%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짜리 수표 딱 한 장 준비하시면 수월합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기본 정보를 파악했으니 이 물건의 상세한 구조와 주변 환경과 입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왜 이 가격까지 내려왔는지를 공간 기준으로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김포 장기동,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상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생활 동선 기준으로도 성인 기준 도보 7분 내외입니다. 장기역에서 전철을 타면 김포공항역까지 약 20분대, 김포공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여의도, 마곡, 홍대, 강남권까지 45분의 서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이 물건은 김포 끝자락 외곽이 아니라 전철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일대는 장기지구 중심 생활권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학원, 병원, 카페, 음식점,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고창초등학교를 포함한 초중등 교육시설이 있고 실제 거주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말은 곧 임차 수요 자체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건물 구조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3개 호실입니다. 2층과 3층은 건축물 대장상은 각 2가구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상은 각 층 4가구씩 사용 중입니다. 4층은 건축물 대장상 1가구, 현황상 3가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현황 기준으로 보면 1층 상가 3개, 23층 각 4가구, 4층 3가구, 총 주거 11가구 상가 3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 물건 앞에서 멈칫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건물은 일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2층부터 4층까지 무단 대수선무단 증축, 즉 가구 수 증가와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한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현재는 자진 원상복구 명령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단계가 아니라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 단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차후 과태료 형식의 징벌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임차료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감정가 17억 3천에서 출발해서 4차 최저가 5억 9천까지 미친 듯이 떨어진 이유, 결국 입지도 아니고 건물 외관도 아니고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와 버틴 대항력 임차인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등기부 권리부터 끊어 읽기로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셔야 임차인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등기부의 중심축, 즉 말소기준 권리부터 찾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0년 11월 26일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8억 5,200만 원, 권리자 MCI 대부주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이 날짜 2020.1일 26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날짜보다 나중 전입이면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약해지고 배당으로 정리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등기부를 보면 2024년 7월 3일 전세권 7천만 원 정상원이 있고 이 이후에 2024년 11월 11일 이미경 매세검정 새마을 금고 청구 금액 7억 1천만 원로 사건이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낙찰받으면 말소기준권리 2020.1일 26근저당 이하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말소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건 등기부 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죠. 바로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자, 이제 임차인 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원 조사 기준 임차인은 총 18명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임대 가능한 호실은 통으로 보면 14세대 수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서류상 잡혀있는 이름이 실제 점유와 11로 딱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 물건은 현장 확인을 대충 하면 바로 사고가 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번 임차인은 파악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공백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겁부터 먹고 입찰을 접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6명인데 그중 상당수가 배당 요구까지 맞춰서 들어와 있어서 인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6명 중에서 먼저 4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잡히지만 조사 내용상 보증금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되는 케이스라서 통과입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인수할 돈이 없으면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6번 임차인은 보증금 1억이지만 확정일자도 맞고 배당 요구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즉 배당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무사 통과 쪽으로 봅니다. 15번 임차인은 보증금 6,500만 원 확정일자 정상 배당 요구 완료라서 역시 큰 틀에서 통과입니다. 18번 임차인은 보증금 8천만 원 확정일자 정상 배당 요구 완료라서 통과입니다. 여기까지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도 실제 돈의 부담이 낙찰자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낮은 쪽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형님이 이미 짚으셨죠. 9번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9번 임차인의 보증금이 500만 원으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폭탄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반무사 통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임차인. 1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잡혀 있는데 내용 공백이 커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1번이 어디에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보증금이 있는지, 실제 거주점포 점유가 맞는지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 떨어진 이유는 단순히 유찰이 돼서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투자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지금 잡아주신 자료대로 보면 대항력 6명 중 다수가 배당 요구와 확정일자를 맞춰서 들어와 있고 인수 가능성이 커 보이는 9번도 보증금이 매우 작고 결국 진짜 변수는 1번 임차인 실체 확인 쪽으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권리들이 단돈 500만 원으로 모두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1번 임차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자, 이제 이어서 돈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걸 금융 흐름에서 아주 차갑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4차 최저가 기준 5억 9,388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 구조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대출 70%,
자기 자본 30%를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낙찰가 5억 9,388만 원의 70%,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약 4억 1,57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대출에서는 세대당 방 빼기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14세대 곱하기 1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이 대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되는 대출금은 4억 1,572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뺀 약 2억 7,572만 원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기 자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의 30%, 약 1억 7,817만 원. 여기에 대출에서 빠진 방 빼기 금액 1억 4천만 원을 낙찰자가 직접 채워야 합니다. 이제 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을 더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1층 상가 24층 주택 구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용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부분은 1주택자 기준 1.1%, 상가 부분은 4.6%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취득세 총액은 약 1,19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까지 더하면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가 실제로 묶어야 하는 총 자기 자본은 약 3억 3,160만 원입니다. 둘을 모두 합하면 은행 대출금 2억 7,572만 원 더하기 자기 자본 3억 3,160만 원은 약 6억 732만 원. 즉, 이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굴러가는 전체 자금 규모는 약 6억 700만 원 수준이며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는 경우 자기 순수 들어가는 돈은 약 3억 3,160만 원입니다. 이제 이 돈에 대한 연간 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 이자입니다. 실제 대출금 약 2억 7,572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1,103만 원, 월로 나누면 약 9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기자본 기회비용입니다. 묶여있는 자기자본 약 3억 3,16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약 1,326만 원, 월 기준 약 11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은행 이자와 자기자본 기회비용을 합친 연간 자금 비용은 약 2,429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이 순수한 자금 부담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임대 수익이 월 200만 원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다음 단계에서 그 답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 물건의 핵심 구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으로 무엇을 정리하고 나서 얼마가 남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전체 임대보증금 총액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은행 빚부터 정리합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한 실제 실행된 은행 대출금은 약 2억 7,572만 원, 임대보증금 7억 6,4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먼저 상환합니다. 그러면 남는 보증금은 약 4억 8,828만 원입니다. 투자자 자기자본을 회수합니다. 이 물건을 잡기 위해 투자자가 실제로 묶어두었던 자기자본은 약 3억 3,160만 원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보증금 4억 8,828만 원에서 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약 1억 5,668만 원이 완전히 남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굴립니다. 이 1억 5,668만 원은 놀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로 예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연 이자는 약 626만 원, 월로 나누면 약 52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을 더합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총액은 227만 원입니다. 최종 월수익 정리, 예치 이자 수익 약 52만 원, 월세 수익 227만 원, 한 달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 약 279만 원. 정리하면 이 물건은 은행 빚 전부 정리하고 투자금 전액 회수한 뒤에도 월 280만 원 가까운 현금 흐름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물건이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좋아하기는 이럽니다. 앞에서 계산한 수익 구조는 임차인 11명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실제 구조상 임차인을 최대 1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계산에는 임차인 3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하면 법원에서 조사할 때 면밀히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 3명은 보수적으로 2층 기준으로 보증금 7천만 원 수준입니다. 3명만 더 채워도 7천만 원, 3명 2억 1천만 원. 이 보증금은 월세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은행에 빚 갚는 데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투자자의 돈입니다. 보증금 구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임차인 11명 보증금 7억 6,400만 원, 추가 임차인 3명 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체 임대보증금 총액 9억 7,400만 원. 이제 이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남는 보증금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앞 단계에서 이미 은행 대출 전액 상환, 투자자 자기자본 전액 회수, 이 두 가지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미 남아있던 보증금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2억 1천만 원이 더 얹힌 것입니다. 이 추가 보증금 2억 1천만 원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이율로 예치합니다. 추가 보증금 이자 계산, 연 이자 약 840만 원, 월 이자 약 70만 원, 최종 월수익 구조. 이미 앞에서 확인한 월수익은 월세 수익 227만 원, 기존 남은 보증금 이자 약 52만 원, 여기에 추가 임차인 3명 보증금 이자 월 약 70만 원, 최종 월수익 합계 월세 227만 원, 보증금 이자 약 122만 원, 한 달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 약 349만 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은 은행 빚 영원, 투자금 전액 회수, 그리고 임차인을 끝까지 채우면 월 350만 원에 가까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앞에 금융사에 넣어둔 1억 5,668만 원과 방금 만들어진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합해보면 3억 6,668만 원, 그냥 경매 물건 하나 낙찰받았을 뿐인데 투자한 돈 모두 회수하고 은행에 3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내 계좌에 있고 한 달에 349만 원이 그냥 계좌에 꽂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에 한번 맛을 들이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핵심은 얼마에 낙찰받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나 기대는 전부 빼고 실제 자금 흐름 하나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4차 최저가로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가는 5억 9,388만 7천 원입니다. 이 물건은 1층이 근린 234층이 주택인 혼합구조 건물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될 경우 1.1%가 적용된다는 보수적인 전제로 계산하겠습니다. 취득 총투자금 확정 기준 낙찰가 5억 9,388만 7천 원, 취득세 1.1% 653만 2,757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를 모두 합친
실제 취득 총 투자금은 6억 191만 9,757원, 즉 약 6억 192만 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취득 금액은 이 숫자 하나만 사용합니다. 이제 매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기준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는 17억 3,144만 원입니다. 보유 조건은 개인명의 1주택자 3년 보유 후 매각,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과세하겠습니다. 3년 보유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6%만 적용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매각가 17억 3,144만 원, 취득 총 투자금 6억 191만 9,757원, 양도차익은 11억 2,952만 243원, 즉 약 11억 2,952만 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6% 적용 시 공제 금액은 6,777만 1,214원, 공제 후 금액은 10억 6,174만 9,029원.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최종 과세 표준은 10억 5,924만 9,029원, 즉 약 10억 5,925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정확. 이 구간은 누진세율 최고 구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약 4억 1,340만 원, 지방소득세 10%약 4,134만 원, 세금 합계는 약 4억 5,474만 원입니다. 실수령액, 매각대금 17억 3,144만 원, 세금 차감 후 실수령액 12억 7,670만 원. 최종 정리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물건은 실제로 들어간 돈이 약 6억 192만 원이고 감정가에 매각하면 세금을 전부 내고도 약 6억 7,478만 원이 손에 남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의 장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준이 하나이고 숫자가 단순하며 말이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에 들어갔는지, 마지막에 얼마가 남는지 이 두 줄만 보면 판단이 끝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1층은 근린고 2층부터 주택입니다. 그럼 1층은 4.6%, 2층부터는 1.1%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저희가 세금 계산에서 실력이 떨어지니까 모두 주택으로 퉁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매각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법인이 즉시 매각하면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취득 구조와 운영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정가로 팔면 세금 다 내고 법인에 얼마가 남느냐? 이 숫자 하나로 이 투자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물건은 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매각 금액은 감정가 그대로 17억 3,144만 9,280원입니다. 먼저 법인의 취득원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낙찰가는 5억 9,388만 7천원이었습니다. 법인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주택기준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7,126만 6,400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총 취득원가, 즉 실제로 들어간 돈은 6억 6,665만 3,400원입니다. 이제 매각 차익을 계산하겠습니다. 매각가 17억 3,144만 9,280원 에서 취득원가 6억 6,665만 3,400원을 빼면 법인의 매각 차익은 10억 6,479만 5,880원입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구조가 단순합니다. 이 차익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실효세율 24.2%를 적용합니다. 세금은 2억 5,768만 600원입니다. 이제 법인의 실제로 남는 돈을 보겠습니다. 매각가에서 세금을 모두 제하고 나면 법인 실수령액은 14억 7,376만 8,680원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투입했던 총 투자금 6억 6,665만 3,400원을 빼면 이 물건을 법인으로 취득해서 감정가로 즉시 매각했을 때 법인에 남는 순수익은 8억 711만 5,280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전에 법인으로 싸게 취득해 감정가로만 정리해도 8억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운영을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으로 가져가도 되느냐가 핵심 질문인 물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건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물건은 대항력이 많은 임차인으로 인해 그만큼 떨어졌던 것이지만 이제 정리해보니 얼마나 큰 이익이 발생하는 물건인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경매를 가르치거나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서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얼마가 남는지 그 흐름만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물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화면 아래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권리 구조, 자금 흐름, 명예 선택 기준까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